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거의 강남 쪽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어디를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역세권 250m에서 350m 사이를 지켜보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기사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집 가진 외국인 5명 중 1명은 강남 3구의 소유. 그래서 기사를 쭉 봤더니요. 서울에 새놓는 외국인이 5대나 늘었고, 지금 뭐 5명 중 1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기사를 보니까 23% 강남 3구. 그러니까 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구 보시면 23%가 강남 일대에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4명 내지 5명, 4, 5명 중에 1명은 강남 일대에 소유했다. 그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어떤 주택수의 비중과 그 대지의 크기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거의 강남 쪽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당연하겠죠. 외국 사람들도 강남이 안전하다는 안전자산에 인식을 하고 있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안전자산을 떠나서 아는 게 강남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투자하게 되면 일본의 어떤 시골 마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 같은 데 투자를 하겠죠. 그죠? 중국이라면 베이징 같은 데 할 것이고 각 나라의 유명한 지역을 하겠죠. 내가 아는 게 그거니까.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들은 강남을 위주로 강남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주도 땅 같은 거는 그건 특수한 그 옵션 같은 게 좀 걸려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서. 근데 일반적인 그 부동산 매매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잘 아는 곳,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강남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매년 이제 서울에 그 집을 사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현재 가장 많고요. 중국이 22.3%, 캐나다, 대만 순인데 아마 중국은 굉장히 많은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이라든가 다른 각국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많은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강남구에 보유한 외국인은 2277명으로 가장 많고요. 서초구가 1945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그래서 송파구라든가 이런 쪽, 뭐 서초가 거의 맞먹는 수준의가 구로구를 사는데, 구로구가 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로구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이죠. 내림동 쪽 라인. 그래서, 중국 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이쪽을 집중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아직 뭐 구로구의 주택까지 아파트까지 매수하는 그 세력은 많지 않지만 구로구 쪽에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구입하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게 통계에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뭐 구로구에 살 리는 없고 강남 쪽 위주로 구입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강남 부동산은 곧 안전자산이다. 외국인도 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강남의 가격이 비싸냐? 비싸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안 비싸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강남은 비싼지 안 싼지 몰라요. 그거는 개인마다 틀려. 근데 외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중에 일부의 그 부호들은 굉장한 부자거든요. 엄청난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평당 1억 내외밖에 안 하는 강남의 집값이 엄청나게 싸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싸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직장인 셀러리맨들이 봤을 때는 하염없이 높은 가격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를 구입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집이 떨어지지 않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많은데 능력되면 당연히 강남의 집 사시면 됩니다. 지금 금액이라도 가격은 훨씬 더 오른다. 훨씬 더 오른다. 보시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거 얘기하시게 되면 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않겠지만 그런 거 이제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분들은 아예 뭐 귀를 닫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똑똑하게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희소성 있고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외국인 규제 사각지대 논란. 뭐 우리가 이제 이거 자세히 살펴볼 건 아닌데, 전 뭐 투자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LTV, DTI, DSR 같은 것들 3대 규정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세제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내국인보다 유리하고 예외 조항 활용할 수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건데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더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세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사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듯이 외국에서 우리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부호들 적어도 굉장히 자산가일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될 확률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분위기를 봤을 땐.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편협적인 시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각을 해석할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그 수요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강한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들은 훨씬 더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수요가 끊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잡아놓으시는 게 여러분의 투자 철칙 1순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데를 사시는 거예요. 영끌, 소위 말하는 영끌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 하나 구입해 놓게 되면 됩니다. 물론 강남이 제일 좋고 강남 살 돈이 없으면 그 옆이라도 사놓고 아니면 유명한 지역 다른 지역이라도 사놓고 재건축이라도 사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저 하락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역세권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 용적률 높여 도심 주택 공급 늘린다. 이런 게 좀 약간 법률적인 내용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용적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안 보시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보세요. 이거 어떤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하죠. 이거죠 뭐. 역세권 반경이 250m였는데 350m 늘었네요. 그 다음에 용적률 높여준대요.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역세권 범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종 주거지역에도 사업을 허용한답니다. 정비 해제 구역에도 사업을 허용한답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역세권 250m에서 350m 사이를 지켜보는 거죠. 왜? 혜택을 받는 애들이니까. 250m 이전에는 이미 혜택 받았던 애들이고 그거보다 아주 멀리 있는 애들은 의미가 없고 250에서 300 사이에 있는 것들은 역세권 공공주택 활성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가격이 올라야 안 올라요? 오르죠. 당연히 오르게 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비 해제구역 역세권 쪽에 250에서 350m, 일종 주거지역인 250에서 350m, 이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찾아서 사놓는 겁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서 뭘 해야지 난 거기랑 관련 없어가 아니라 이걸 사놓기만 해도 거기다 건물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 지을 사람한테 팔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차 역세권 범위가 250에서 350도 늘려 고밀개발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건 뭐 기사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의견 수렴 막바지 단계다. 뭐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급을 어떻게든 공공임대주택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현재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과되기 적전에 지금 미리 사놓는 게 좋겠죠? 당연히. 예. 기사가 이제 투자거리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 측에서는 용적률을 더 받아 사업성 확보할 수 있죠.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혜택이잖아요. 건물을 예를 들어서 5층 지을 수 있는 걸 7층 지을 수 있고 7층 지을 수 있는 걸 10층 지을 수 있고 이러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 같은 걸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돈은 받아요. 원가 정도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가 없어도 용적률 높여주고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한대고 코풀 수 있는 거고 어찌됐건 그 소유주 입장에서도 그냥 원가로 주는 것도 있지만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남는 용적률도 상향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윈윈 전략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고밀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밀 개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일대가 조금 뭐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거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할 것은 아니고 고밀 개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비구역 같은 데서 이렇게 여기 그 말씀하신 것도 있죠.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허용되면 난개발을 막고 고밀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석이조 효과라고 했는데, 자, 해제가 된 정비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제된 구역도 있잖아요. 해제되기 전까지는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철거해갖고 뭔가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신축 개별 필지에 대한 신축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허위 제한이 생기는데 내 땅이지만 내가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풀렸어. 우리 이제 재개발 안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이제 내 땅이니까 내가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사업이 진척이 안 됐잖아요. 왜? 건축허가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값이 싸죠. 그래서 막 우후죽순 생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해제된 지역에. 그런 것들을 막고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막 4층짜리, 5층짜리인 것보다 10층짜리 번듯하게 몇 개 세우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좋고 고밀 개발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공급도 되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정부가 서울시가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로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놓는 거죠. 왜? 이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물건들의 소유주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시게 되면은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들. 물론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아셨던 분들은 더 좋았겠지만 뭐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발빠르게 움직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은평구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뭐 무슨 얘기야 어렵네 이러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어떻게 투자처를 찾아낼지 이거를 골라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공부할 때 또 실질적인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 분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